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17형 발사 장면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직접 찾아 전 과정을 총괄 지도했다며 그 모습을 영상으로도 공개했습니다. 먼저 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린 미사일이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조선중앙TV는 북한이 어제 신형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만장약한 거대한 실체가 대지를 박차고 우주 만리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북한은 화성 17형이 최대 정점 고도 6,248.5km까지 상승했고 1,090km를 4,052초, 1시간 7분 32초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의 예정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성포 17형 무기 체계를 주체적 힘의 응결체로 자력갱생의 창조물로 공화국 전략무력의 핵심 타격 수단으로 믿음직한 핵전쟁 억제 수단으로 완성시켜 오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검정 가죽옷을 입고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평양 순안공항에 나타나 발사 전 과정을 지휘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화성 17형은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처음 등장했는데 발사 장면이 공개된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화성 17형 근처에서 걷는 모습을 여러 차례 노출한 건 신형 ICBM의 규모 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시험 발사가 끝난 뒤 군인 과학자들과 활짝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국방력 강화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대남 측면에서는 새 정부의 길들이기용, 대미 측면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북한이 발사 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한 데는 지난 16일 발사에 실패한 지 불과 8일 만에 재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SNS를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후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 북한 ICBM 발사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5분간 통화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돼 우려가 크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답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당선인 측은 공개하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일체의 비판 없이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결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당선인 측과는 차이가 있는 건데 북핵 대응에 있어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한중 관계를 두고는 윤 당선인이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으로 진전시켜 나가자고 말했고 시 주석은 양국은 이사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해 나가자고 답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경고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윤 당선인은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북한이 올해 들어 12번째 도발을 해왔다며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춰 평화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선인 측은 후보 시절 때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언급이 적은 이유는 현 정부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최고 통수권자의 지휘가 명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보 뒤에 서 있는 것이 관례이자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당선인은 오후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의 ICBM 발사 동향과 정부의 대응 조치, 향후 대책 등을 보고받았고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자, 이번엔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폭증 상태를 보이던 오미크론의 유행이 정점을 지나서 이제는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정부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K-방역이 실패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박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17일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유행 정점을 지나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정도 62만 정도가 거의 정점에 오지 않았나. 정부가 유행이 감소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제로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5만 6천여 명 줄어든 33만 9,514명입니다. 최근 일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35만 8천여 명으로 직전 주와 비교하면 4만 7천여 명 적어 감소 추세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유행 감소 속도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자 방역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주요국의 10만 명당 누적 사망자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27명, 미국 292명, 영국 241명 등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치명률 역시 우리나라는 0.13%로 미국 1.22%, 영국 0.8%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늘어난 확진자 숫자만 보고 공동체 전체의 노력과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의 희생을 10분의 1 이내로 막아냈습니다. 저는 온 국민들의 함께 이 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소에서 하던 신속 항원 검사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자가검사 키트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인당 한 번에 5개까지로 제한했던 구매 한도를 모레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대책 논의를 위해서 유럽을 순방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우크라이나 국경 접경 지역인 폴란드 제슈프를 방문합니다. 제슈프 공항의 경계가 굉장히 삼엄하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희원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정확하게 언제 방문을 하는 건가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2시간 뒤 이곳 폴란드 제슈프 야시온카 공항에 도착합니다. 이곳 시각으로는 낮 2시 15분쯤이 될 예정인데요. 공항 주변은 이미 경계가 삼엄한 상황입니다. 이곳 공항까지 오는 도로 위에서 현지 경찰과 미군이 보초를 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폭발물 등을 참지하는 절차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하루 공항으로 가는 버스 2개 노선이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조금 뒤인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국도 1개도 전체가 폐쇄될 예정인데요. 다른 버스 노선이나 도로 일부 구간도 폐쇄되거나 임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하는 건 공항 안에 미군 82 공수사단의 임시 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선 미군 2,000명이 지난달 초부터 나토의 신속대응군에 편입돼 후방에서 지원 업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에 도착하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만난 뒤 병사들을 격려하고 수도 바르샤바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열렸던 나토와 G7 정상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궁금한데요. 러시아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나토 정상회의에서 30개 회원국 정상들은 우선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력 지역의 방어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불가리아와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의 4개 전투단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생화학무기와 핵무기로 위협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그에 맞는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We would respond. We would respond if he uses it. The nature of the response would depend on the nature of the use.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러시아가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군과 나토가 직접 전쟁에 개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두타 폴란드 대통령은 내일 바르샤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제슈프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자, 지금 제주에는 시속 120k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철제 지붕이 날아가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고 항공기 200여 편이 무더기로 결항했습니다. 제주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주연 기자, 지금은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제주공항 인근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도 점차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평소 이곳은 뜨고 내리는 항공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여행객들이 몰리는 장소인데요. 지금은 바람이 거세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제주 전역에 호우특보와 함께 산지와 제주 북부는 강풍경보가, 나머지 육상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라산 삼각봉에서는 시속 140km의 태풍급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제주공항에도 시속 80k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오후 들어 출발과 도착 항공기 200여 편이 무더기로 결항됐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항공기를 이용하려던 승객들의 발이 묶이면서 공항 터미널에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강풍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에는 제주시 오라동의 나무가 쓰러지고 애월읍의 빌라 지붕 외장재가 날아가 소방대원이 긴급 출동하는 등 피해 신고 1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일부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조금 뒤인 밤 9시 이후부터는 제주 외에 충남과 전라 지역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 그리고 서해 5도에 강풍주의보가, 서해안 먼바다와 남해안에 풍랑주의보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시속 9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다며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